지금 정진상 전 실장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재판이 잘 진행되다가 요즘엔 재판이 안 열리나? 왜냐하면은 잘 보도가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재판 보도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열려서 보도가 안 되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예. 그 초반에는 네. 언론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보수 언론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점점 네. 언론이 보도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무슨 브리핑을 하거나 그래도 보도가 어째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이 사안 자체가 잘 보도가 안 예. 된다 요즘에는. 그렇게 된 것은 네. 이제 유동규의 증언이 신빙성이 계속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게 재판을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재판 이제 하기 전이나 재판 초반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이런 게 많이 집중됐었고 예. 보도도 됐었고 이거 뭐 헤드라인은 계속 뽑혔잖아요. 그렇죠. 집중이 됐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예.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뭐 보수 언론의 기자분들도 이제 속 마음으로는 유동규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신빙성 문제 때문에 기자들까지도 조금 보면서 예. 여러 가지 또 다른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유동규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건 좀 몇몇 언론에서 헤드라인에 뽑혀가지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 이유가 뭐 기사에도 좀 나오긴 했지만 직접 그 법정에서 그 진술을 듣고 함께 이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변호인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마련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 그 전에 그 이 재판의 경과를 좀 설명. 재판 경과 좋습니다. 이해 편의를 위해서요. 네. 이게 작년 12월 9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1일 날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 만기가 1심 법원의 구속 만기가 기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월 9일 날 됐으니까 이제 6월 8일 날 이제 끝나는 거죠. 6개월 만기가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4월 21일 날 보석 석방이 됐으니까 한 달 한 20일 전에 보석 석방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3부 중앙지법 23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3부 재판장이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 치우치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은 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예 첫 준비기일부터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요청하셨나요 그때? 왜냐하면 기록이 워낙 방대합니다. 기록이 근 한 5만 쪽, 5만 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이 구치소에 갇혀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정진상 실장이 경험하고 알고 있거나 머릿속에 있는데 변호인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교도소는 워낙 그 방이 좁은데 5만 쪽이라는 기록을 교도소로 다 반입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복잡하고 큰 사건은 그 피고인이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 방어권 행사가 정말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방어권 행사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희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4월 21일 날 석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4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주신문을 4번을 했고 우리 변호인단이 주신문을 6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재판 준비기일 단계에서 재판장이 검찰은
검찰이 하는 주신문의 1.5배를 반대 신문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룰 미팅에 의해서 네, 검찰이 4번, 우리가 6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맞춰졌고, 네. 그런데 이제 6월 13일 날 기존에 23부에서 재판을 해왔는데 네. 저희 변호인단은 23부에서 당연히 선고까지 할 줄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23부에서 이 사건이 33부로 재배당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예. 대장동 본류 사건, 그러니까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영 네. 이분들이 이제 이른바 대장동 일당. 그렇지. 대장동 일당 2021년 11월경에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 재판이 중앙지법 22부에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거 벌써 이제 1년 한 8개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됐네요. 그렇게 됐는데 네. 최근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 사건에. 아하. 그러면서 공소장의 양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재판부가 원래는 이제 유동규 증인 신문만 마치면 재판을 이제 종결하는 거의 재판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고소장의 변경이 그렇게 신청이 되니까 재판장이 볼 때는 이 새롭게 추가된 공소 사실을 확인하려면 재판을 새로 하는 것처럼 양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까지 해왔던 게 네. 그럼 무효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뭐라고 예. 했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사건을 하고 있는 음. 우리 정진상 실장 사건을 하고 있는 23부 재판장,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두 분이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네. 최근 새롭게 그게 33부에 배당이 됐는데 네. 이 세 개 재판부 재판장 협의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 재판부가 협의를 했는데 네. 그 협의 결과 23부에서 진행되던 이 정진상 실장의 사건을 본류 사건. 아니 우리 사건, 아, 우리 23부. 네, 사건을 33부로 재배당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 근데 왜 왜 그렇게 그런 거예요? 결정했냐면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일단 쟁점이 중첩이 된다. 그다음에 증거가 중복이 많이 된다. 네. 그다음에 관련 피고인이 이 재판부에도 출석해야 되고 저 재판부에 출석해야 되고 또 관련 핵심 증인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네. 이걸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 변호인단은 그 법원의 결정에 수긍을 하고 네. 받아들이고 그 법원의 소송지를 우리는 따르고 네. 아쉽지만 33부 재판에 우리는 충실히 준비를 해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다만 이제 애당초 이제 이 논의를 할 때 네. 우리 23부 재판장과 33부 재판장이 이제 피고인들한테 또 검사한테 이 재판 병합 등에 대한 의견이 뭔지를 물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호인단은 대장동 본류 사건도 이미 1년 6개월 이상 재판을 했고 또 우리 23부 정진상 실장 사건도 유동규 증인심이 마무리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배당된 대로 재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났으면 네. 지금 23부 재판부는 유동규 신문 우리 사건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서. 그러면 이 제일 중요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완료됐으면 네. 이 과정에서 23부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나름대로 심증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미.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 재배당이 돼버리면 네. 사건 기록이야 재배당이 되지만 판사들 머릿속에 있는 그 심증은 재배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재판에서 우리가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왔다 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재판부는 우리한테 유리한 심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심증이 우리는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큰 손실이다. 네. 그러니까 재판이 상당수 진행됐으니까 기존대로 하십시다라고 하는 우리는 의견을 냈는데 또 법원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쟁점이 중첩되고 증거가 중첩되고 증인과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거의 일주일에 매일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예. 재배당이 맞다 이렇게 해서 재배당 결정을 하셨고 변호인께서는 저희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럼 1심 선고까지는 또 오래 걸리는 건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정진상 실장 이 예. 재판이 우리는 금년 안에는 늦어도 금년 안에는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3부 재판장께서 일주일에 재판을 2번을 했고 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요 증인들 뭐 김만배, 남욱, 정영환 등 주요 진물들을 다 하더라도 네. 그 이런 속도로 가면 늦어도 11월 정도면 선고가 될 것이다. 네.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증인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비춰 볼 때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유동규 진술뿐이고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를 자신한다. 네. 그러면 11월경에 이 정진상 실장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기를 우리는 바랬죠. 빨리 이 사건이 이 사건만이라도 정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네. 지금 이제 재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33부에 이제 병합이 이제 앞으로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사건은 기록만 20만 쪽입니다. 20만 쪽. 그럼 20만 쪽에다가 기존의 정진상 실장 이 사건 5만 쪽이 붙으면 5만 쪽이 이제 중복되죠. 그럼 네. 어쨌든 이제 20만 쪽의 재판이 다 끝나야 같이 선고되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기존의 11월 선고에서 이제 재판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는 그렇네요. 쪽으로 변경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돼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 대장동 본류 사건도 네. 원래 공소장 변경되기 전에는 금년 안에 무조건 결론이 날 걸로 생각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공소장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변경해 가지고 세자비로 재판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재판도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도 지금 장기화돼 버렸습니다.